자, 역함수예요. 함수의 역. 영재에서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에 역을 하세요 라고 하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다, 이 방향으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역을 해라 그러면 반대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보내는 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기호를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X값을 A라고 했을 때 Y값이 B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함수에서는 FA는 B다 이렇게 쓸 텐데 역함수에서는 F 인버스 B는 A다 이렇게 쓰는 거고 얘네들은 같은 말이다. 어떤 게 같다는 거냐면 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A와 B가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 인버스 도트 F의 A 이렇게 이야기하면 F의 A가 B니까 F 인버스 B가 되고 F 인버스 B는 B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니까 A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F 도트 F 인버스 B 이렇게 이야기하면 F 인버스 B가 A고 FA는 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합성함수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역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보고 항등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F 인버스와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이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F 도트 F 인버스도 항등함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항등함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 그 사이의 관계가 같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 2, 3이면 여기가 2, 3, 4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똑같은 식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2, 3, 4면 3, 4, 5가 돼서 이렇게 짝을 짓겠죠. 식은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x와 y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짝을 이룰 때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같은 함수는 식이 달라도 괜찮아요. 정의역과 함수값, 치역 사이의 관계가 서로 똑같으면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식이 같지만 여기 짝을 이루는 모양이 다르더라 이거죠. 이러면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항등함수, 둘 다 항등함수는 맞는데 얘네 둘은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을 B로 시작해서 B로 온 거고 얘는 정의역을 A로 시작해서 A로 왔기 때문에 상황은 이래요. 함수를 F 인버스 도트 F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해서 F 도트 F 인버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둘 다 항등함수인 건 맞는데 같은 함수는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인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봤을 때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역함수의 반대니까 역함수의 반대는 요거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F 도트 G의 인버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F.G 같은 경우에는 G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F를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이거에 역함수를 하라 그러면 반대로 움직일 때는 F 인버스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되돌아갈 때. 그래서 F 인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의 인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X 이런 느낌으로 쓰면 좋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X는 여기에 들어가는 X의 Y값이랑 같은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좌표 평면에서는 Y는 X 대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 대칭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Y는 X가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를 하라 그러면 Y는 X 대칭을 1로 넘겨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게 fx라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얘는 f 인버스 x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생긴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y는 x를 기준으로 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와 얘가 만나고 싶다면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 만나는 듯한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y는 x가 있고 이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교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fx와 f 인버스 x가 같아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연립방정식은 얘네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y는 x도 같이 만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또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 y는 이런 생긴 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함수는 1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역함수를 만나게 되면 역함수는 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점에서도 만나고 이 점에서도 만나고 이 점에서도 만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이야기할 때 y는 x 대칭을 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이 여기서 시작할 테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요 그래프가 y는 x 위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라는 거고
그 위치를 찾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두 점이 대칭을 하고 있으면 이거 위의 두 점이 y는 x를 대칭하게 되면은 항상 만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이거 역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이 함수 그리고 역함수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y는 x를 기준으로 역함수를 그리면은 똑같은 그림이 반복된다. 밑에 있는 애가 위로 뒤집어지고 위에 있는 애가 밑으로 뒤집어지죠. 근데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가 틀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접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상황을 만든 거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었던 거죠. 아우씨 이렇게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서로 대칭이 되는 두 점을 이 함수가 지나가면 역함수를 만들어도 이 점이 1로 오고 이 점이 1로 가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항상 대칭이 되도록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역함수점을 골라라 그러면 전부 다 역함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 위에서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 f 인버스 x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y는 x 위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점 위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대칭인 두 점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걔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역이 되면서 그대로 점이 겹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도 니네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598번 문제 봅시다. 역함수에 대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98번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함수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f 인버스 도트 f의 x가 x로 나올 거고 f 인버스 x 또 x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x가 f 인버스 x랑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g 도트 f의 x가 x거나 f 도트 g의 x의 x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보자마자 그냥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그냥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써먹는 보통 표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함수는 얘네들 위치를 바꾸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도 f의 gx가 x, 역함수 f 인버스 x가 gx다.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f의 a는 b라고 이야기했을 때 f 인버스 b는 a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의 4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4를 대입할 게 아니라 얘를 k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요 관계에 의해서 f의 k는 4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600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600번. 재현아 4는 어디로 가고 1은 어디로 가고 2는 어디로 가고 3은 오케이.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F4가 4로 갈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3으로 가주면 얘는 4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했을 때 7이 되는 패턴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역함수의 조건은 어떤 게 있냐. 원래 역함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 역함수가 있을 때 A, B 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외웠죠. 1대1 함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일단은 1대1 함수구나. 역함수를 만들어 봐야지 라고 했을 때 얘와 짝을 이루는 애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함수가 만족이 되려면 정의역이 존재하면 그와 짝을 이루는 y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역함수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얘도 함수는 맞는데 역함수를 만들려고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게 두 개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해도 역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함수는 맞지만 역함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지만 한 개씩 짝을 이루고 되돌아갈 때도 한 개씩 짝을 이룬다. 그래서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라는 말과 역함수를 갖고 싶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역함수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증가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감소함수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1대1 대응 문제를 풀다 보면 x는 k라는 한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프가 다른 문제를 푼 적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다고. 그죠? 증가함수를 만들거나 감소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방향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역함수의 조건과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에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올 건데 그냥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역함수를 갖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그냥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푸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뭐 짝을 이루는 건 쉬우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604번 해보세요.
보이나? 요거 G 인버스 E 얼마야? 오케이. F 인버스 E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4는 3. G의 인버스 3은 F 인버스 4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반대로 할 때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07 봅시다. 자, 607번에서는 이걸 문제를 풀 때 F 인버스 GA가 3 이렇게 해서 GA가 F 인버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3 이렇게 해서 F의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 되셨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F의 3은 GA 이렇게 써도 되고 괜찮습니까?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F 도트 G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는 F의 G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F의 A는 B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로는 인버스 B는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서 F 인버스의 GA가 3이면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이니까 F의 3은 GA 이런 식으로 모양을 왔다 갔다 자세하게 헷갈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 개씩 이게 얼마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G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가정하자. F 인버스 K는 3이고 F의 3은 K겠구나. K 값 구한 다음에 다시 GA는 얼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F 인버스 X의 함수를 만들면 안 된다. 알겠죠?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F 인버스 X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지 마라. 라는 게 여기서 원하는 겁니다. 해서 자, 610번 한번 해볼까요? 자, F의 2가 1이고 F의 2가 1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1을 넣으면 참이다.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참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여기 2,1 지나가고 1,-3 지나가니까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f 인버스 9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꼭 바꿔서 푸세요. 역함수식은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615번 해보세요. 서은아, F4 얼마야? 그럼 이제 이거 G의 5 구해야 되거든? 나는 최대값 구하고 싶어. G의 5는 얼마로 가면 좋을까?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4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G의 4가 갈 수 있는 곳 어디 있지? 1이랑 2. 그러면 이게 1로 가는 게 클까? 2로 가는 게 클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어디로 가는 게 클까? 1로 가는 게 클까? 그래야 F의 1이 돼서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얘가 2로 가면 1로 갈 테니까 그게 더 작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내가 모양을 세팅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패턴에서 내가 예측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618번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거 5가 2로 가? 5가 2로 하고 4가 4로 가면 더 커? 7 나오는 보자. 더 큰 게 있어? 좋아요. 자, 다시 5가 어디로 가? 5가 2로 가면 요거 F4가 5고 5가 2로 가면은 얘가 2고 G의 4가 4로 가. 그럼 4가 5로 가네. 그러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7도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 618번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그렸네. 유리나? 요거. 자, 여기 ga.fx가 x다 라고 이야기하면 항등함수였기 때문에 gx랑 fx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x랑 fx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걸 이해했으면 요걸 보고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거 안으로 넣어서. 그래서 이거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얘랑 얘 위치 바꾸면서. 그럼 이제 이거 보여봅시다. g의 인버스가 뭐랑 똑같아요? fx랑 gx랑 서로 역함수 관계. fx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G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모양 바꾸려고요. 어떻게 바꿔요? 말해봐. A는 G의 인버스 이게 또 뭘 계산하는 거야? F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아니요. 17. 17.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미지수 하나 더 꽂아놔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역함수를 가지고 싶다라는 멘트에서 감소함수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만날 수 있도록 미지수를 내가 설정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을 내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b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좀 더 문제가 어려웠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도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623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때 자꾸 요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속 이런 것들을 써먹고 있다. 저기 위치 바꾸는 게 상수만 되는 게 아니라 식도 된다는 거. 공화 요거 f의 x제곱은 x의 제곱은 x. x.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g의 인버스 x 제곱이 x. 괜찮습니까? 자 공화 이거 바꿔줘. 똑같아. 그냥 x제곱 싫어. 바꿔줘. gx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이런 느낌으로. f 인버스 x가 g 인버스 x. 괜찮습니까? 여기 이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괜찮습니까? 그래서 g의 인버스 x의 제곱이 x의 제곱이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g의 20을 구하래요. 먼저 나 g의 20 구할 거야. 바꿔줘 또. g의 인버스 x. k는 20. k 얼마예요? 20. 20.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모양이 막 지 맘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일부러 지금 이거 하나하나 그냥 다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20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나 f의 20 구하고 싶어.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x의 제곱이 20인 거잖아. 여기는 2루트.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자, 물론 푸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 더 쉽게도 풀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양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문제 딱 나왔네. 626 해보세요. 야씨 문제 왜 이렇게 많이 읽어?
자,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0인데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x가 1인 지점을 비우려고 색칠을 안 했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이 그래프를 내가 여기다 그리려고 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생기면은 역함수가 안 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짝을 이루지를 못해서 우리는 이거를 표로 만들 때 y가 빈다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1대1 함수인 거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역함수를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겹치니까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를 얘가 채워주면서 이렇게 가줘야 깔끔하게 감소함수가 되고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가 0에서 a 값 구할 수 있고 a가 3분의 1인 상황에서 g의 7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g의 7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한다면 f의 k는 7이어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여기 위에 있죠. y값이 7인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7 되고 싶다. x는 마이너스 6이구나. 아, k라고 할까? k는 마이너스 6이구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6이 뭐야 이거? 아, 여기구나. 그래서 g의 마이너스 6을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f의 b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서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여기서도 이제 니네가 좀 알아야 될 게 같은 거를 두 번 합산하는 모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f.f의 x가 되기도 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f 인버스 x랑 fx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그래프 되게 많죠? 아까 전에 우리 그려봤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형태. 괜찮습니까? 이런 형태는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같아졌죠? 좀 전에 그려보니까. 이런 것들도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33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추워. 오케이.
자, 봅시다. 역함수를 식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고 3으로 나누고 여기까지는 등식의 성질만 이용한 거죠.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역함수를 만들어주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y는 f의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거 xy 위치 바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읽어주는 방법을 바꿔준 겁니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느낌상 그런 거예요. y는 3x-2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읽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행동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행동과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주체를 바꾼 거죠. 얘는 이제 y는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2x 플러스 3은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y는 f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y는으로 읽으려고 하는 걸 x는으로 읽는 행동이에요. 여기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뀐 이 표현은 아직 역함수를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뀐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는 순간 이게 역함수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행동과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행동이 같은 행동이라는 거 그걸 니네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역함수를 만들고 나면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y는으로 바꿔야죠. 넘어가서 y는 2분의 1에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데 이게 gx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637번, 638번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는 이걸 보자마자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g의 3이라는 게
F 인버스 3을 물어보는 거라서 F의 3은 K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fx와 gx가 합성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된다. 그죠?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니네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644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역함수를 만들 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때 위치를 바꿔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항등함수라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요거만 하면 되니까 여기 fx의 x자리에다가 gx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그래프에서의 역함수 계산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657번 문제 654번 문제를 봅시다. 방금 전에 설명했죠? 요거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태훈아 몇 번? 3번. 괜찮습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요걸 만족하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니네가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게 658번 문제. 별표 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정의역을 1, 2, 3, 4까지 해서 또 해봅시다. 자, 봅시다. fx랑 f 인버스 x가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 f 도트 f의 x가 x다 라는 걸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건데, 우리는 이제 흐름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에다 집중을 한다면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도 된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 이거 함수 몇 개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한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함수가 몇 종류 나오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괜찮나요? 몇 개 나올 것 같아? 서원아, 이런 느낌으로 몇 개의 모양이 만들어질까? 애매해? 자, 이거 지금 요렇게 f의 1은 f의 1이 돼서 f의 1은 1, f의 2는 f의 3이 돼서 f의 3은 2, f의 3은 f의 2가 돼서 f의 2는 3. 괜찮죠? 자기 자신도 다 되돌아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있고 꺾여서 가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일자로 가는 애를 먼저 세팅해주고 나면 나머지를 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애가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애가 둘.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애가 셋.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가는 모양 한 개와 꺾어서 가는 모양 세 개가 있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괜찮지?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 사람은 요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5개까지는 좀 빡셀 수 있어도 4개 정도까지는 노가다가 가능하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모양을 잡아줄 테니까 개수만 따로따로 한번 세보세요. 상황을 생각해서. 이런 느낌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느낌 둘,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셋.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합시다. 지영아, 이거 계속 세봐. 몇 개? 몇 개? 3개? 3개? 4개? 까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누구를 일자로 보낼 것인가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누구를 X자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일자로 보낼 애 2개를 골라봐. 숫자. 그냥 옆으로 보낼 숫자. 1하고 2. 그럼 1하고 2를 옆으로 보내면 3하고 4가 대각선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또 말해봐. 옆으로 가는 애. 2하고 3. 또 3하고 4. 또 뭐라고? 1하고 4. 또 1하고 3. 2하고 4.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 총 6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 모양은 당연히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재영아, 이번에는 2개씩 짝을 지어줄 거야, 알겠지? 괜찮지? 그럼 뭐뭐랑 뭐뭐 이렇게 해서 쭉 말해줘. 1, 2랑 3, 4 1, 3, 2, 4 1, 4, 2, 3 괜찮아 쭉 말해줘. 2, 4는 3, 4, 1. 자, 이게 2개씩 짝을 씌워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쓰고 나면 방금 재혁이가 느낀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요. 그죠? 여기 1, 4랑 2, 3이 X자로 갈 거야 라는 말과 2, 3과 1, 4가 X자로 갈 거야 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이 3개는 결국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이 뒤에 조합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3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658번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다. 이건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664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멘트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x의 개수가 음수니까 x가 가장 클 때 가장 y값이 작아야 되겠고 x 값이 가장 작을 때 y 값이 제일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1,b 여기가 2,a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y쪽에 남는 게 없도록 양 끝에서 y가 양 끝을 싹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역함수를 가진다라기보다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역함수와의 교점 669번 자,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일단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0에서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게 역함수랑 만나도 만나는 거지만 y는 x랑도 같이 만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양면에 4 곱하면 이 양을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정확하게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어서 여기를 x-3 x-1 이렇게 해서 1,1 3,3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x값을 알파, x값을 베타 됐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거리는 요 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y는 x는 45도 각도니까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만족해서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돼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꼭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 지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안 됐어? 자, 다시. 자, y는 x가 있습니다. y는 x. 얘는 이 좌표 평면을 겁나 이쁘게 45도 각도로 잘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5도 각도로 잘라줄 때의 특징이 뭐냐면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y는 x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식이 나온 이유는 이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와 셋이서 만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셋이서 같이 만나니까 이렇게 연립을 해도 되고 이렇게 연립을 해도 되고 이렇게 연립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fx는 x라고 연립을 해서 그렇다. 괜찮습니까? 셋 다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이 교점은. 그래서 이거 양면에 4 곱하고 2 한 거예요.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이거는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교점의 x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죠? 이 점에 교점의 x값이 1이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y값도 1이어야 되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x값이 3이면 당연히 y값도 3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돼가지고 x값이 이쁘게 나오면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이쁘게 안 나올 거다.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쁘게 안 줄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에 x값을 알파, 여기에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고 베타 콤마 베타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지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 그래프는 45도 각도였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 루트 2를 곱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니네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더라 라고 하는 순간 이 길이는 4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역함수와의 교점 두 개가 있었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거더라 하면 대학이 4사예요.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바로 좌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다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곱셈 공식으로 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알파와 베타는 교점의 x값이니까 이거에 해란 말이에요. 곱셈 공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꼭 계산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자, 670번 해보세요, 그래서. 윤주야, P 좌표가 몇 콤마 몇일 것 같아? 아직 안 했어? 재혁아, 몇 콤마 몇? 마이너스 6 콤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5? 그렇군. 다시. 이게 어려웠나? 다시 한 번 더. x가 2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니까 이쪽을 그리는 거죠. 이쪽을. 괜찮나요? 그래서
y는 x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오겠죠. 괜찮습니까? 이 점 물어봤는데 이 점이 P래. 근데 OP의 길이가 6루트 2래. 그럼 우리는 아무 고민할 거 없이 여기는 6,6인 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45도 각도 2%라고. 1대1대 루트 2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6,6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참이어서 K값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671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건데 일단 니네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 이것까지 하고 여기 역함수 끝까지 하고 쉬는 시간 주고 문제 푸는 시간 좀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유형 20번 675번 별표. 됐죠? 자, 이 675번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문장 차이예요. 알겠죠?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fx가 2x의 제곱 플러스 8x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면 저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여기 함수를 그냥 준 거고 여기는 너네들한테 어떤 액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하나가 더 들어가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느낌이 이런 거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난 누구랑 그냥 두 점에서 만나면 돼요?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면 돼요. 괜찮습니까? y는 x랑 fx가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두 점을 역함수가 지나갈 거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연립방정식을 생각하는 방법이 이걸 만족하는 해가 두 개다 라고 하는 건데 얘와 얘는 역함수와 만나는 지점에 얘도 같이 만난다는 거죠. y는 x가 항상.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고 싶지만 이 식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을 한다.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하든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하든 괜찮다는 이야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괜찮습니까? A는 B는 C다 이러면서. 괜찮습니까? 이거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그런 해가 두 개 있으면 좋겠다. 넘기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싶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똑같은 문제가 평행이동하면 역함수와 접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역함수랑 접하는 것도 접하는 건데 y는 x랑도 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와서 접해주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접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y는 x와의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역함수와 교점이 없다. 그러면은 y는 x와 교점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가면 돼요. 상황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절대로 역함수와 연립방정식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y는 x 사이의 관계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됐고, 자 역함수 그래프. 자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요거 이거 다 쓰여져 있네. 여기 자 681번만 하고 시작. 네, 저 화장실만. 갔다 와. 자 요거 마지막.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y축 위에 점이 안 찍혀져 있으면 내가 다 손으로 써야 된다. 알겠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y는 x를 주고 y는 x와 만나는 x 값을 싹 써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여기를 a, 이거를 보고 여기를 b, c, d, e 이렇게 쓰고 시작한다. 알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를 쓴다가 핵심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gx의 그래프를 보니까 b, a를 지나가는데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a, b를 지나가고 gx는 c, b를 지나가는데 fx는 b, c를 지나가고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얘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역함수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C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G의 인버스 C니까 이게 GX 그래프라서 여기 Y가 C인 지점을 찾아야 되죠. 여기 G의 D가 C니까 G의 인버스 D는 뭐야? C는 D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하나씩 찾아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F 인버스 D를 찾는 건데 이거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F에 얼마를 넣어야 D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D가 되는 지점 C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알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이씨 유리함수 하려고 했는데 일단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쉬는 시간.